자, 날짜가 2026년에 12월 22일 날. 품목은 매직기하고 매직기 블런트 가위. 확인 눌러서 두 개 다 같이 하고요. 또 단가가 없네. 자, 계산서 보고 그대로 타이핑을 쳐주십니다. 그러니까 14만원. 하는 요령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빨리 하는 것인지 그 요령을 이제 터득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겠지. 내용도 빨리 파악하고 자, 외상 매출금이 전액이니까 외상 거래로 선택된 상태로 그대로 아래 체크 세금 계산서 체크 전자 체크 세금 계산서 발행 체크 전자 체크 해서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전표를 저장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우리 이게 틀렸다고 생각합시다. 해본 거야. 이게 하고 나니까 틀렸어. 틀렸을 때 1단계는 일별 영업 현황이 되겠죠. 일별 영업 현황. 바로 판매 등록, 구매 등록에 있던 메뉴 하단에 가면 영업 현황 관리라고 있어. 영업 현황 관리. 거기에 일별 영업 현황에 가서 조회를 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잘못 입력한 날짜로. 날짜가 틀렸으면 틀린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2016-12. 자, 그럼 강남뷰티라고 이렇게 내가 잘못 이거 옳게 입력은 했지만 틀렸다고 가정하고 자, 체크하시고 삭제해 줍니다. 수정은 할 수 없어. 삭제하고 다시 해야 돼. 삭제하고요. 삭제를 딱 얘를 누르잖아. 얘 누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줘. 여기 가라고. 영업관리에 메인 매출 전표 관리에서 종이세금 계산서로 변경하래. 그러니까 종이세금 계산서로 변경하라는 얘기는 ERP 안에서 부가세 이런 게 관여치 않겠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는 가서 삭제를 할 거야. 얘 누르시면 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또 순서를 바꿔서 하면 안 돼. 데이터가 틀어져. 이 순서를 지켜줘야 돼. 일별 영업 현황, 메인 매출 전표. 자, 그러니까 바로 이건 조회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세금 계산서로 연결됩니다. 체크하시고 삭제. 근데 이 메인 매출 전표가 생기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체크했기 때문이야. 세금 계산서를 그걸 체크를 했으니까 생겼고요. 그걸 체크를 안 했다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깨끗이 지워진 거야. 지워졌어. 지워졌으니까 다시 옵니다. 다시 판매 등록 가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남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12 품목에 가서 매직기 블런티 가위에 확인 누르시고 수량에 50에 단가가 들어가 있다. 이번에는 30에 자, 엔터 치시고 세금 계산서 발행 체크 전자 체크 저장. 예. 절대 눈으로 하지 마. 눈으로 하면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안 나면 느리게 입력하게 되고, 느리게 입력하면 내가 실수했을 때 대처할 시간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다 종합적으로 모든 시험이 다 그렇잖아. 근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 또 잔소리 했네. 자, 뻔히 알 텐데. 자, 이제 그 다음 거에 우리 어음이니까 하겠습니다. 어음이니까 9번. 자, 영뷰티 발행의 약속 어음이 만기가 도래하여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
어음인데 돈을 받았대. 그러면 받으러움이 된 거고요.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다니까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직접 하지 마. 선생님 말로 그냥 수업이라 이렇게 하는 거고 다 종이다 써가면서 해. 제발 시험 볼 때는 건방 떨지 말고. 자, 일반전표 입력에 가겠습니다. 볼펜이랑 수험표도 꼭 출력해서 연습장 가수 연습장 주세요. 말도 안 되게 하지 말고 12월 24일 날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4일. 자, 차변에 돈 받은 걸 써야겠지. 당좌예금. 당좌예금 거래처 통장이니까 입력해야 됩니다. 국민은행이고요. 금액이 얼마냐면 2,200짜리네. 대변에 받을 받을 치면 알아서 생길 겁니다. 그럼 팝업창이 알아서 팝업이 되고요. 자, 문제에 써있는 정보 만기 일자 2026 1224 탭 2026 1224 엔터. 에이, 엔터 안 먹네. 탭 안되네. 조회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어음이 뜨고요. 체크 하시고 이 아래쪽에 처리 구분이 있어. 처리 구분이 있다. 지금은 만기 결제잖아. 만기는 결제라고 얘기하고요. 양도 할인 여기까지 나와. 양도 할인. 양도는 뭐 넘겨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할인은 내가 매각 처분하는 거 있지. 나와. 여기까지 나와. 지금 만기니까 결제하겠습니다. 할인이나 양도는 문제에 써 있어. 그 문제 보고 그대로 하시되, 마찬가지로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처리 구분만, 적절하게 문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만기 결제니까 결제로 선택하시고, 확인. 엔터 쳐서 여기까지. 엔터 쳐서 여기까지. 내려 다음 줄까지 넘겨주시면 저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 그래도 이건 할 수밖에 없어. 자, 이번에는 임대료 나오네. 임대료. 우리 보험료, 임차료, 이 비용 계정, 선급 비용으로 공부했던 건 해봤지. 자, 이번에는 임대료. 내가 임대를 해줬어. 나의 건물을 상가를. 그런데 돈을 안 주네. 월세 내가 못 받은 거야. 못 받았어. 근데 당연히 올해 월세니까 나는 받은 것으로 간주해야 돼. 올해의 수익이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았을 뿐이야. 근데 수익은 해줘야 되겠지. 수익 처리로. 따라서 수익 300만 원을 올려주고요. 실제로는 현금이나 보통예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래서 대신에 미수 수익이란 개정 과목으로 분괴를 해주시면 되지요. 자, 먼저 차변에 미수 수익 올려주시고, 자, 날짜가 31일로 수동 결산합니다. 미수 수익 돈이 얼마냐면 300만 원. 대변에 무엇을 못 받았느냐? 임대료를 못 받았대. 임대료 300만 원. 됐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결산일이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거지. 11월 중 발생한 현금 시제 부족액, 현금 과부족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이 현금이 부족했던 돈이 17만 원이 있었대. 그러니까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보면 현금 과부족에 17만 원의 잔액이 있다는 얘기야. 있어. 자, 근데 이 17만 원이
업무 관련 도서 구입 비용으로 확인되었대. 확인되었대. 두 가지 경우가 있지. 현금 과부족이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있고, 이것도 나오고요. 다음에 원인을 알게 돼서 그 원인에 따라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선생님도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게 차변, 대변, 부족액이라는 말은 차변을 얘기하는지 대변을 얘기하는지 헷갈려. 부족액이라는 것은 실제 현금이 없어서 그 자리를 현금 과부족이 메꿔줬다라는 뜻이거든. 그런 뜻인데, 자, 요령이면, 자, 원인을 알았다. 지금 원인을 알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지. 이 문제야. 그러면 그 원인을 먼저 써주면 돼. 그 원인이 비용이면 비용에, 차변에, 그 원인이 수익이면 대변에 먼저 써주시면 원인을 알았을 때 분계는 해결됩니다. 원인이 뭐였어? 언론, 도서 인쇄비. 도서 인쇄비. 비용이니까 도서 인쇄비. 차변을 차지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현금과 부족은 대변일 수밖에 없다. 이게 완전 요령이야, 요령. 이렇게 분개하면 돼. 원인을 문제에서 제시하니까 그 원인이 비용이면 차변, 원인이 수익이면 대변에 기록하고 나머지 비어있는 방에 현금과 부족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또 이제 이게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결산일 때도. 원인을 모를 때는 이 금액이 차변에 남아있는지 대변에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을 내면 돼. 자비익인지 잡손실인지는 알아. 결산 때 원인을 몰라. 그러면 자비익인지 잡손실로 처리하래. 그까지 알겠는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공부해도 까먹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나만 그런지 모르지만 선생님 처음에 공부를 그렇게 해서 그래. 얘가 차변에 남아있는지 대변에 남아있는지를 조회합니다. 어디 가서? 우리 계정 잔액 보는 데 있잖아.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결산일이니까 조회하면 되죠. 대차 차익이 발생했다네? 뭐가 잘못 입력했나? 자, 현금 과부족의 계정 과목을 조회합니다. 현금 과부족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금 과부족. 자,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어느 변에 남아있어? 차변에 남아있고요. 요놈의 새끼는 기말 결산 때까지는 있을 수 있으나 결산을 하고 나서는 얘는 무조건 빵원이 돼야 되는 놈이야. 무조건 빵원이 돼야 돼.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잖아. 따라서 잔액이 차변에 남아있는 꼴을 결산은 못 봐. 얘를 무조건 없애줘야 돼. 그것도 빵원으로. 그래서 얘를 없애려면 얘는 대변에 분계될 수밖에 없지. 대변에 현금과 부족 17만 원을 써줘야지 얘가 빵원이 돼.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 이제 비어있는 변 차변이야. 차변은 비용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잡손실이라고 써주시면 분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처럼 문제에서 현금의 부족액이라고 써 있어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현금이 부족한 자리를 현금 과부족이 채워줬어.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은 없애려면 이렇게 대변에 써줘야 돼.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서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을 그대로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분계만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 날 지금 차변의 도서 인쇄비 8번대입니다. 8번대 도서 인쇄비
1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과부죠. 대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러면 수동결산이 끝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동결산이죠. 자,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거 하나, 다음에 대손충당하는 거 둘, 여전히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마지막 기말상품 재고액에 대해서 결산 처리하시오라고 하는 3개 하겠습니다. 문제 볼 것도 없이 바로 첫 번째 결산자료 입력 메뉴 가겠습니다. 마이 메뉴에도 있죠. 마이 메뉴 자료 8번에 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회를 하시고, 자, 순서대로 순서 안 지켜도 되는데 감가상각 눌러서 결산 반영, 두 번째 대손상각 눌러서 팝업창에서 금액 지우고, 결산 반영.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어디 가서 조회한다? 재고 수불부. 재고 수불부. 재고 수불부. 내가 시험 보는 거 아니지. 니들 시험 볼 거야. 2026 1월 1일부터 2026 12 31.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재고의 현황을 조회하고 맨 구석에 있는 4,430만 원. 이게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뭐 답이랑 맞나? 답이랑 틀리네. 뭘 빼먹었나 지금? 상품은 맞을 텐데. 모르겠다. 뭘 틀렸나 보다. 4,430만 원으로. 야, 나만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니. 교과서는 5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나오거든. 그래. 교과서 5천만 원 맞지. 안 보여. 교과서는 5,080만 원인데, 5,080만 원인데, 선생님 4,430만 원 나왔네? 뭘 빼먹었지? 이건 재고는 맞을 것 같은데, 틀린 게 없을 것 같은데, 12월 22일 거, 아까 하고, 추가했지. 자, 모르겠다. 4,430만 원. 이게 틀리면, 선생님 나중에 조회할 때, 데이터가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언급하는 겁니다. 하여튼 가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에 나온 대로 4,43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에 그대로 타이핑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이러면 자동결산까지 결산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 하겠습니다. 앞에 거 입력이 안 된 게 있어서 답은 틀릴 거야. 요 답은 틀리겠지만 뭐 그냥 맞춰볼게. 선생님 나오는 화면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뭐 한국어로 맞춰봐. 자,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요.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 가장 큰 달. 자, 가장 큰 달, 가장 작은 달, 가장 큰 달, 가장 적은 달. 크다, 작다, 크다, 적다. 맨날 헷갈려. 자, 가장 적은 달, 큰 달 나오면 이건 총계정 원장이 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가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은 장부관리에 있습니다. 재무 회계에 총계정 원장 가고요. 1월부터 5월까지 월별 탭에서
일별 탭에서 하면 안 돼. 2026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외상 매출금으로 조회합니다. 조회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외상 매출금 발생액이지. 자, 발생액은 이 조회 화면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외상 매출금이 생겼을 때 어느 변에 분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아니구나. 확인해야 돼. 자, 그래서 어느 달, 아니야. 발생액이니까 차변이고요. 발생이 차변. 이 차변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은 4월 3,300이 가장 큰 달이 되겠습니다. 답이 4라고만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 문제 답에 4월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거기다 월자도 타이핑도 안 되지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단답형 답안 작성 있어. 단답형 답안 작성에 여기 메뉴에 살짝 써볼까? 월. 타이핑 되네. 타이핑은 되는데 다음 커서 넘어가니까 월자가 사라지네. 한글이 먹지도 않아. 그래서 실수할 일은 없겠습니다.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숫자만. 또 월자 입력 안 된다고 또 거기서 버팅기고 있지 말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의 키워드가 뭘까요? 2번의 키워드는 자, 헷갈릴 수 있어. 자, 2번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뷰티에 판매한 틴닝 가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도 끼웠고요. 이 거래처를 보면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일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매한이 꼈으니까 판매 명세서가 끼기도 합니다. 모르겠으면 두 군데 다 가봐. 가보는데 문제에 써있는 날짜, 뭐 이런 틴닝 가위, 뭐 공급가액, 이게 조회가 가능한지를 빨리 판단해. 빨리. 이런 공급가액이라고 하는 답을 공급가액을 써야 되니까 이런 항목이 있는 데를 가야 돼. 네, 판매한이 더 우세합니다. 거래처보다. 판매한, 판매 명세서 하겠습니다. 판매 명세서 어디에 있냐? 영업물류. 판매 보고서에 판매 명세서. 자, 날짜 2026년 5월 아니구나. 4월 0401에 2026에 0630 거래처 영뷰티 품목 틴닝 가위. 자, 공급가액 물어봤으니까 2,500만 원이 답이 되겠네. 1,500만 원. 다음 거 하겠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3번입니다. 10월 31일까지 여기는 판매한이니까 판매 명세서. 판매 명세서든 구매 명세서든 대부분 물어보는 게 수량 아니면 공급가액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똑같네. 여기 판매 명세서 2026에 0501에 2026에 10월 31일까지 조회하고 거래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처 지우시고 이번에는 매직기 조회를 하시면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50개가 되겠습니다. 50개. 키워드를 외우시고 어느 메뉴에서 조회하는지 여기를 먼저 아신 다음에 조회 결과에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과 공과의 지출 총액, 지출, 인출, 전부 다
합계 잔액 시산표. 여기 뭐 월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월계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 지금 월계표가 중간중간 나오는데 월계표를 쓴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뭐 답 보고 월계표에서 해보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합계 잔액 시산표로 하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가 아까 결산에 있었지. 결산에 결산에 있어. 결산관리, 회계관리에 결산관리에 있고요. 자,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날까지 자, 세금과 공과가 비용이니까 내려가시고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은 어디에? 차변에 분계가 되지? 차변에 분계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원래 이제 발생만 거의 소멸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합계 금액이나 이 잔액 금액이 같아. 근데 실제로는 이 합계 금액을 봐야지. 발생한 거. 요 금액이 혹시 다르다. 잔액과 합계가 다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을 물어봤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맞습니다. 잔액은 발생해서 소멸을 뺀 금액이니까. 근데 우리 문제는 발생액을 물어봤으니까. 지출액을 물어봤구나. 지출액이니까 맞습니다. 발생액이나 지출액이나 아니지 다른 말이지. 지출액을 지출액인데. 지출액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비용이니까 쓰는 거지. 그래서 지출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돈을 썼다는 것은 지출했다. 뭐 이렇게 연결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액이나 지출한 금액이나 비용이라서. 자, 그래서 답이 66만 원 합계 금액을 보시는 게 답이다. 그 다음에 만기가 27년 1월 1일 이후인 어음 문제입니다. 어음 문제. 자, 어음 문제는 단순히 지난 시간에는 받으러움의 발생액, 회수액 뭐 이런 질문이었어. 그래서 어디 가서 봤었냐면 합계장액 시산표 가서 봤었어. 근데 이제 어음 문제는 대부분 어음이 개정과목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요런 문제가 노멀하고 표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기 나오는 거. 자, 가보면 알겠습니다. 자, 2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 어음 금액은 얼마인가? 만기가 27년 1월 1일 이후야. 받으러움이든 지급어음이든 어음 문제가 나오면 어음관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안 해봤지? 어음관리 검색하면 됩니다. 어음관리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장부관리에 어음관리 여기 있습니다. 시험장 가도 이 검색 메뉴 있습니다. 내가 메뉴만 정확히 안다면 써도 됩니다. 어음관리 가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거래처가 없지. 거래소 얘기가 없지. 자, 거래처 쓰기 전에 먼저 요 탭을 봐야 돼. 요 탭. 서두르면 이 탭 무시하고 지급어음에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받으러움에서 조회해. 시간만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지급어음 문제니까 지급어음 탭에서 조회하고요. 자, 문제가 만기일이고 날짜가 27년 2027 1월 1일 이후부터 내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날짜가 만기일이잖아. 지금은 26년인데 26년 12월이야. 12월. 근데 미래 27년 1월이라고 했지. 1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야. 요 이후에 만기가 돼서 내가 어음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 자, 만기 27년 1월 1일부터 이 뒤에를 뭐라고 쓰는 게 맞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런 말이 안 나왔지. 27년 1월 1일 이후라고만 나왔어. 이 뒤를 뭐라고 써야 돼? 문제에서는 우리 답지에서는 뭐 28년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들이 문제를 그렇게 냈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는 아니 정상적이라 볼 수 없지. 이건 1999년 12월 31일. 이게 가장 그럴싸해. 이게 엔터 쳐서 요렇게 조회를 하시면 28년이든 29년이든 30년이든 해당되는 게 걸리겠죠. 전체가 다 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야 이게? 금액 여기 있습니다. 1650만 원. 16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기 1 물어보기도 하고요. 만기 1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두 번째, 발행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행일, 만기일 두 개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급어음일 때 그렇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 써 있을 때 선택만 여기서 선택하면 되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자, 바드럼 탭도 열어볼게. 바드럼 탭에서도 자, 만기일이 있고요. 여기 복잡합니다. 만기일, 수납일, 어음을 받았을 때야. 어음을 받았을 때 처음 받는 날짜, 수납일. 보관일, 보관하는 기간,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 양도일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러면 할인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다 외울 필요 없고 문제에 이런 말이 나오면 바드럼의 경우는 선택을 해서 날짜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어음의 만기일 가지고 했고요. 선생님도 많이 실수하는 게 탭 가지고 바드럼인데 지급어음인데 바드럼에서 조회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자, 그 다음에 6번, 7번. 우리 조회 문제 중에 6번, 7번은 그냥 넘어갈게. 이건 틀릴 수가 없어서. 숫자가 아예 데이터가 틀리게 나오면 모를까? 틀릴 수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가겠습니다. 사회. 우리 기초정보 빨리 입력하고, 필요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할래요, 이제. 저장 필요 없고요. 이것도. 자, 기초에서 사회 기초 여시고, 답지도 사회 거 여셔서 큰 문제 1번 빨리 입력하겠습니다. 오메가 뷰티래. 오메가 뷰티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 확인하세요. 괜히 또 다른 거 불러와서 또 다 입력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 그 문제 1번은 기초정보 탭 왼쪽 프레임에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해. 자, 설명 않고 선생님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자산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야, 떠든 애는 누가 다시 입력해 주나 보지? 아, 대단해. 아주 로봇을 끼고 사나 봐. 언제, 나도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부 안 해도 돼. 합격만 하면 되지 뭐. 일일이 다 하고 있어. 아이고, 또 그러네. 이 부서는 필요 없는데. 자, 부서 필요 없으니까 부서 등록하지 말고, 아니, 했으면 괜찮고, 굳이 3번까지만, 3번은 꼭 해야 돼서 하세요. 1-3번. 디디디디. 야, 이렇게까지 다 내네, 참. 자, 시작해볼게. 이거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는 거고. 자, 붕괴 문제, 제발 부탁인데, 제발 풀어보고 가야 돼. 건방 떨지 말고. 건방이 아니라. 진짜 부족한 사람은 죽으라고 해야 되고, 다 풀어보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안다고, 안 풀어보고 가지 말고. 자, 2번 건 넘어가고요. 2-1번 넘어가고요. 2-2번도 넘어가고요. 앞에 2번이나 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안중에서가 아니야.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 확실히 매번 나오는 거야. 근데, 혼자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혼자 할 거라고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안 해봤던 거 해보려고. 자, 12월 10날 건강보험료, 11월분 건강보험료 20만원을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 이 이 예수금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이번에는 되게 많이 꼬아놨어. 예? 자, 건강보험료를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급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예수금
20만 원. 얼마를? 그다음에 보통 예금 이렇게 분개하면 돼. 이렇게 보통 예금 20만 원이라고. 이게 가장 쉬운 문제라고 했지. 근데 여기에 가로 안에 원천 징수분. 이게 원천 징수분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은 예수금으로 분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면 돼. 그런데 그 옆에 회사 부담 건강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이 20만 원이라는 뜻이래. 20만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금에다가 20만 원 다 쓰면 안 돼. 다 쓰면 안 되고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로 건강하면 복이 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우리 1회 때 배웠잖아. 그래서 회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금액을 우리 1회 때는 따로따로 알려줬거든. 근데 이번엔 안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 자, 회사 반, 나 반 내거든. 회사 반, 나 반. 그래서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라는 얘기야. 알아서 50대 50 분개하잖아. 연금도 그렇고 연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요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은 특이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4번. 4번에 보유 중인 화물차 차량 운반구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경비를 BC카드, 카드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 보유 중인 화물차 관련된 경비에 자동차세는 앞에서 했지.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고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그다음에 타이어 교체 비용은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이것을 카드 결제했다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문제가 반드시 나와. 근데 비용 문제 중에 조금 이건 그래도 미지급금 나오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는 3급 수준에서는 그런 문제고, 자동차세와 차량 유지비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 같으면 중상은 되지. 자, 5번 가겠습니다. 이건 직접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자, 매입했으니까 구매 등록에 가서 하시고요. 선급금, 선수금, 계약금 얘기가 없으니까 바로 아래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빨리 혼자 입력해 볼게, 이거. 외상 매입금 전체라서,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자, 구매 등록 가시고, 거래처, 서울미용, 세 개나 되네. 시간 잡아먹게 하려고 이거. 두두두두 엔터를 두두두두 쳐서 부가세가 계산되게 하시고, 세금 계산서가 전액 외상 미수금만 존재하니까, 즉 현금, 수표, 어음 전혀 없이 전액 외상 미수금, 외상 매입금이란 뜻이죠. 따라서
지급정보에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외상거래를 변경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둔 채로 아래 체크만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전자 하시고 저장. 이러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풀었던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자, 7번 가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이 나오네. 어음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매출했는데 대금을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받을 어음으로 분개해야 되겠고요. 받을 어음이 다 전액이 되겠습니다. 자, 판매 등록하겠습니다. 판매 등록 클릭했고요. 자, 거래처가 강남 5년 12월 21일 블런트 가위 수량이 자, 어음 문제는 즉시 결제로 가셔야 되고요. 매상 매출금 이외 1원이라도 있으면 다 즉시 결제 가셔서 자, 어음 당좌 선택하시고 자, 밑에 옆에 폴더 클릭해서 받을 어음을 등록합니다. 이번에 처음 받았잖아. 어음을 상대방으로 받았으니까 전에는 만기가 돼서 돈을 회수했다거나 해서 이미 등록된 걸 조회했었는데 이번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얘의 출생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에 써있는 정보를 보시고 자, 어음 번호가 금액부터 금액이 1870만원. 자, 어음의 종류가 약속어음으로 되어 있고요. 어음 번호 그대로 타이핑 쳐줍니다. 아자에 51631208. 자, 문제에 써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2027 0321 강남뷰티의 은행은 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어디냐? 이거 산이라고 시간 나가네? 국민은행 위에 있겠지. 알겠습니다. 저 지점명까지는 안 나왔지? 안 나왔으니까 필요 없고, 저장. 자, 이러면 내가 받을 어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 체크를 하시고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자, 8번은 8번 해볼게. 이것도 문제니까. 자, 12월 24일 날 영뷰티 발행의 약속 어음이 만기가 돼가 도래해서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대. 아까 했던 거네. 그래도 한 번 더 할게. 자, 국민은행으로 돈을 받았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24일로 입력을 합니다. 12월 24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차변에 돈 받은 거 써주면 됩니다. 당좌 갔다 와. 국민은행 2200. 자, 대변에 만기가 된 어음, 받을 어음이죠. 을 딱
선택하면 팝업이 뜨고 이건 출생신고 해놨던 것 중에서 조회를 하면 되죠. 2026 자, 조회하시고 체크하시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아래쪽에 이것도 결제지 만기지 만기면 결제를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십니다. 엔터 쳐서 다음 줄까지 넘기시고 자 9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12월 결산일 전에 원인을 알았대. 난방비래. 난방비. 너무 쉬운 거라서 또 갑자기 보면 계정 과목이 안 떠오를 수 있어. 수도 광열비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수도 광열비. 27일 날 자변에 수도 광열비. 아우 그만 속닥거려. 자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없애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수동결산 가겠습니다. 수동결산 이번에는 어떤 게 나왔는가.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 이자 나왔네. 미지급 이자 단기분 올해 받아야 될 이자 중에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다. 당연히 올해 받아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안 준 거야. 그래서 그러나 못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아니야 미쳤어. 내가 안 줬어. 차입금이니까 내가 안 준 거야. 그러나 내가 줘야 당연히 올해 줘야 될 이자라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비용으로 올려줘야 돼. 이자 비용을 올려줍니다. 그게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 올릴게요.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비용이니까 차변이지. 이자 비용 이거 틀렸다. 이자 비용 55만 원. 이게 수익이었으면 대변에 이자 수익 올렸을 것이고요. 근데 이 비용이니까 차변에 써주고 대변에 이제 뭐 써야 돼? 이자 비용을 왜 갑자기 올려? 왜 차변에 왜 붕괴를 해? 내가 지급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미지급했다.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십니다. 이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그거네. 공정가치 측정, 단기 손익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주식의 한 주당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조회가 됐대. 결산일 때 평가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평가 순서 어떻게 했었냐면 결산 때 현재 시세는 아는데 평가하려면 우리 회사의 현재 장부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합계 잔액 치산표에 가서 조회를 했어요. 무엇을?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블 클릭했었지. 그렇게 해서 현재 얼마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조회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치산표 가겠습니다. 조회를 하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수업할 때 이거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기타 포괄 손익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 단기 손익이야.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아까 똑같았네? 저번 거하고? 저번 거하고 똑같으네.
데이터가. 왜 그래? 뭔 일 있어?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실수로 계산했던 게 나와버렸네, 이제. 데이터가 똑같은가 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700주를 샀었어. 700주를 샀었고요. 그 다음에 200주를 내가 팔았어. 현재 12월 30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는 700에서 200을 뺀 500주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500주가 장부에 조회해 봤더니 얼마로 나왔다? 500만원. 잔액을 봅니다. 사고 판 나머지 금액. 자, 이것이 500만원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공정가치, 아니야, 장부가액, 공정가치 아니고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게 만원이라는 뜻이야. 500 나누기, 아니야, 500만원 나누기 500주 계산하면 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로? 시세를 알아봤더니 13,000원이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만큼, 즉 3,000원만큼의 결산 때 평가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줘야 주주님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만큼의 평가이익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날 평가이익이 이건 수익이잖아. 따라서 이건 대변에 두게 되는 거고 평가이익만큼 뭐가? 내 주식이 올라가지.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금액은 500주 곱하기 3,000원. 3,000원만큼의 평가이익이 발생했으니까 150만원 정도 되고 150만원이겠네. 자, 3번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조회하시고 150만원 분개합니다. 대변에는 당기손익, 자, 처분하는 게 아니라 평가니까 평가자를 찾아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려서 평가이익을 선택하십니다. 150만원 분개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26년권) 주로 주식 얘기가 이렇게 아주 땡겼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더 쉬운 것도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제발 25년, 24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3번, 4번, 5번 이것도 반복적으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조회하고요. 이제는 이제는 알아야 돼. 결산 감가상각 눌러서 결산 반영, 대손상각 눌러서 지우고 결산 반영, 마지막으로 무엇을 조회한다? 재고 수불부를 조회한다. 재고 수불부를 조회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해서 매 구석에 있는 5,305만원, 여기 있는 숫자를 결산자료 입력에 5,305만원,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전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조회 거 해볼게. 조회는 이제 뭐 거의 아니야. 한 몇 개 좀 남았긴 하는데, 자, 첫 번째 조회 해볼게. 또 역시 방식은 똑같습니다. 키워드 찾아내고, 서류 찾아내고, 그 서류에서, 그 메뉴에서 어디에 금액이 있는지,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입 총액을 물어봤어요. 예입 통장에 들어온 돈을 물어봅니다. 예입은 입금한 돈을 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입한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들어온 돈, 입금된 돈은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처럼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양이 비슷해. 합계 잔액시산표나. 자,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요게 있지. 보통 예금이 농협은행이라서 농협은행 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게 더 맞을 것 같다. 계정별 거래처 전에 풀 때도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은 했는데 언급은 했었는데 보통 예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농협 것도 있고 국민은행 것도 있고.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가 맞지 않겠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거래처까지는 합계 잔액시산표에 거래처까지는 없거든. 그래서 단순한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건 거래처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농협에 대한 보통 예금만 골라내야 되니까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가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이 두 개를 섞어놔 버렸다면 답이 틀리게 조회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 한번 가겠습니다.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 아까 얘기했었지. 걸쩍지근하면 그냥 거래처만 조회하면 나와. 어디냐? 여기 있어요. 여기 거래처만 넣어도 메뉴를 찾아볼 수 있어. 대충만 알아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게 나왔네. 이제 어디 갔냐? 문제 여기 있구나. 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5월 31일까지 거래처가 농협 하지마, 찍지마. 찍는 거 아니야, 그건. 왜 그래. 아니야, 전 매일매일 피곤했어. 건들지마. 자, 보통예금, 신경 쓰지 마. 보통예금 가겠습니다. 소리가 나서 그렇구나. 보통예금에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서 뭘 봐야 돼? 예입이니까 돈의 차변에 해당되는 얘는 무슨 화장실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어? 치킨 넣고 돌아가면서 먹고 있니? 남자 화장실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갔다 와. 네. 자, 차변에 1,000만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한 번 들리니까 계속 들리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신경 쓰인다, 이제. 웃지 마. 잠자는 게 뭐. 자. 근데 지금 이게 다 녹음돼가지고 내가 이거 삭제 못해, 이거. 자, 그 실명은 안 나왔잖아. 예? 됐지? 자, 보통 예금에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예입 금액을 물어봤어. 예입. 자, 그래서 차변이냐, 대변이냐를 판단해야 돼, 이제.
아니면 잔액이냐를 판단해야 돼. 계정별 거래처 잔액명세서에서는 자, 차변의 금액이 예입. 보통 예금에 입금되면 어느 변에 분괴되느냐를 찾으면 돼. 예입 입금되면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이 어느 변에. 대변 금액은 어떤 질문에 답이 될까? 인출됐을 때, 예입의 반대 인출됐을 때 해당됩니다. 잔액은 그냥 단순히 잔액이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꼬아서 내지 않고요. 차변은 예입, 대변은 인출, 이걸로 물어보고요. 잔액은 그냥 잔액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거 2번. 자, 2번의 키워드 뭘까요?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자, 구입이에요. 구입. 그래서 구매 명세서 가시면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수량이나 공급가액 물어보는 문제가 다 구매 명세서, 판매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영업물리에 있었죠. 영업물리에 구매 보고서 아니면 또 이것도 검색해. 구매명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오려면 많이 해봤어야 돼. 근데 사실은 자, 2026-0201에 2026에 0630으로 날짜를 조회하고 거래처는 없고 블런트. 자, 구입 수량이니까 200개. 답이 200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개 나온다면 지금 한 줄만 나오니까 이게 답이지만 이게 한 줄만 나오니까 이게 답이지만 여러 줄 나오면 여기 있는 숫자가 자동으로 합해지니까 우리 1회 때는 그렇게 봤었지. 여러 개의 목록이 뜬다면 하단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 또 말을 꼬아놨네. 뭐 이렇게 말을 꼬고. 자,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 상환액. 외상매입금은 부채잖아. 부채. 이 부채를 상환했다는 것은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부채를 갚았다라는 얘기고, 부채를 갚으면 외상매입금이 어느 변에 분괴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지. 부채의 감소, 차변이 되겠지. 부채의 감소는 차변. 차변에 분괴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계장액시산표입니다. 학계장액시산표. 뭐 계정별 원장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예, 근데 뭐 여기서 2026에 0301에 2026에 0930 외상매입금 걸 보시고 어딨냐? 외상매입금이 상환됐다. 상환은 빚을 갚았다. 따라서 어느 변? 차변에 분괴된 요금액. 잔액 보는 게 아니야. 잔액 있을 수도 없지만. 자, 차변에 3천만 원이 바로 상환된 금액이고요. 대변의 합계액은 무엇을 물어봤을 때? 대변의 합계액은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분괴됐을 때야. 그럼 어떤 때 대변에 분괴돼? 외상매입금이 뭐 할 때? 발생했을 때. 태어난 게 아니라 생겼다는 얘기지. 그러면 잔액이 답이 되려면 외상매입금 잔액이 답이 되려면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 그냥 단순히 잔액을 물어보면 참 감사한데 외상매입금 미지급액, 부채를 아직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 미지급액,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차변에 3천만 원은 지급액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또 물어볼 수 있고요. 어려운 말로 상환액이라고 했지만 외상매입금 지급액을 물어봐도 요 차변에 합 3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자, 영뷰티 거래처 등장했으니까 이건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를 가야 돼. 그래야지 영뷰티라는 걸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자, 가겠습니다. 계정별 거래처 잔액 명세서 열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날짜 2026에 어딨냐? 0401 거래처가 영뷰티 외상 매출금 아까 보통 예금을 해놔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뒤에가 안 바뀌는구나. 왜 그래 이거? 뭔 일이야? 자, 영뷰티와 관련된 외상 매출금을 조회했고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회수 외상 매출금 회수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면 어느 변에 분괴되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지. 풀었던 문제야. 풀었던 문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분괴될 때는 발생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을 때 차변에 분괴되고요. 차변에 발생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분괴되고, 자, 대변에 분괴될 때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분괴되지요. 그래서 회수액을 물어봤다면 5천만 원이 답이고, 외상 매출금 발생액을 물어봤다면 6,050만 원이 답입니다. 자, 잔액이 답이 되려면 그냥 잔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감사한데, 어떻게 물어본다? 미회수액.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은 바로 잔액에 써있는 숫자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리고 일부 회수하고 못 받은 돈이 잔액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회수액이라는 고상한 말로. 근데 뭐 회사에서 쓰는 말이야. 쓰는 말이니까. 자, 이번에는 회수총액이니까 대변에 분괴되죠. 회수됐을 때는 외상 매출금이란 놈이 그 용어 때문에 어느 변에 분괴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사이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 요건 자, 이제 이거 안 했던 거야. 자, 현금으로 지출, 어떤 특정 계정 과목에 현금으로 지출한 돈이 있고 현금 이외의 것으로 뭐 계좌이체든 어음이든 카드든 뭐 있겠지.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출했은 것을 구분해서, 왜냐면 회사에서 현금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외의 것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표가 있어. 그게 바로 일월계표야. 일월계표. 여기서 이제 그거 써먹어야 돼. 어떤 특정 계정 과목에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다면, 현금의 현금 출납장이 아니야. 이건 전산역에 나온 거야. 이것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놈의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다면 어디로? 일월계표로 갑니다. 자, 갈게. 근데 그런데 일계표, 월계표가 구분되어 있고요. 이 날짜가 월로 끝나면 월계표가 낫고, 그렇지 않고 이것처럼 11월 20 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끝나요. 중간에. 그러면 날짜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되니까 일계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계표로 가겠습니다. 일계표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 장부관리 있긴 한데, 일계표가 검색 뭐 하면 되죠. 일계표. 날짜가 2026년
11월 아니구나 1월 아니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20일날까지. 자, 이 끝날이 20일이라서 이렇게 일개표로 온 겁니다. 31일이었다면 월개표가 더 쉽죠. 자, 판매비와 그 기간 동안 여기서는 일개표가 날짜별로 나옵니다. 2, 3, 4, 5, 6, 7 아닙니다. 10, 11. 그러니까 현금이 지출됐을 때마다 하루하루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답을 구하는 게 요 기간 전체에 대한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기간 합계 탭에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기간 합계 탭에서 현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고 저게 구분되어 있잖아 이렇게 현금은 현금 뭐 있어? 아니구나 판매비와 관리비지. 현금을 찾고 있네.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다 비용이니까 지출할 때는 다 차별에 분배가 되겠지. 그런데 이 두 개 구분되어 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현금으로 지불했던 거, 현금으로 지불 15만 원이고 현금 그 위의 것으로 지불한 건 460만 원. 이게 대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불한 건 지급수단이 다른 거, 카드든 뭐 이런 것은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현금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1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현금 지출 총액을 물어봤으니까 15만 원. 이걸 월계표 간다면 월계표 가볼게. 나오니까 월계표. 아이고. 자, 이렇게 달로 나오니까 11월 20날까지는 조회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달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회하는 패턴 똑같습니다. 어떤 기간에 기간 합계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기간 합계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6번, 7번은 뭐 여러분이 각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5년도 거 또 불러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